일주라고? 4개 같이 푼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생각나. 1칼로리가 4.2g이란 말이에요. 1칼로리가 4.2. 수업 중에 원룸도가 산 거였어? 네. 알겠어요. 케플러보드랑 비슷하다. 네. 내가 사실 작년보다 나가는 게 훨씬 올라가는 거. 근데 문제가 역습으로 어렵다는 말을 네. 문제가 어렵대요. 역습으로 어렵다는 말을 근데 약간 뉘앙스를 이것보다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어렵게 낼 수 없다 얘기하셨는데. 뭐야 우리 반이랑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안 했어.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 좀 더 해볼까요? 그건 쉽다고. 아무래도 학생 너네 이제 전통적으로 문제들이 풀고 증명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자, 한번 주제별로 한번 정리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열량계를 했다는 건 열량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열량계를 나온다는 것은 내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주에 열의 일상량이라고 해. 교수님, 네. 그렇다면 노트를 들고 끝. 자, 당량 시험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라는 거는요. 주기라는 열과 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험 장치를 만들었죠. 자, 이 안에는 기름 또는 물을 갖다 집어넣고요. 이 안쪽에는 자, 회전 날개들이 들어있어요. 이 회전 날개는 얘가 회전하면서 물과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양쪽에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실감과 감아서 실감하면서 이렇게 놓았다라고 해요. 자, 얘를 감은 상태에서 각각 얼마큼 낙하시켰다라고 할까? H만큼씩 각각 낙하시켰다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추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속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얘 일정하게 내려옵니다. 매우 천천히 일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 얘는 증가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지 않아.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주로 뭘 바뀌니? 마찰에 대한 일위의 번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뭐로 바뀌게 되지? 마찰에 대한 일은 열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지 열로 바뀌게 된다. 이때 최초의 이 예후에는 비열이 C 물체가 질량 M이 있고 최초 온도 T0가 됐었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얘는 T라는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감소와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EP라고 썼을 때 얘는 두 개가 내려가지. 얼마? mg h만큼. 가끔가다 n번 내려갔다라고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 n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이다 그러면 n 없애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거 잘못 쓰면 감점이지.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측정한 열 에너지를 살펴보면 Q는 CMT에 의해서 CM 곱하기 온도 변화 T-T0가 되더라고 봅니다. 자, 얘 단위는 어떤 단위로 계산되죠? 줄이라는 단위로 계산되죠. 얘 단위는 칼로리라는 단위로 계산될 때 칼로리와 줄 관계를 밝히는 게 바로 이 실험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W라고 하는 것은 해준 일이야. J 곱하기 Q의 관계를 갖고 있어. 즉 얘는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본화부터 왔지.
따라서 자 줄의 열의 일당량 J라는 값은요. 자 문자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C 곱하기 M 곱하기 T 마이너스 T 제로분의 얼마? 2 곱하기 N 곱하기 N지 H가 된다 라고 이 값을 실측해보면 약 얼마가 된다고요? 4.2 줄 퍼 칼로리라고 해. 선배들 보면 틀리는 게 이런 걸 틀려. 얘 이렇게 쓰고 얘 여기까지 잘 찾았어. 근데 분모 분자 잘 못 잡아봤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는 4.2라는 값을 가는데 J가 4.2라는 값을 가는데 단위가 얼마가 돼? 4.2라는 값인데 줄의 단위가 커, 값이 커, 칼로리의 값이 커. 칼로리 값이 크니까 얘는 줄 퍼 칼로리가 되는 거지. 1줄이 4.2 칼로리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다. 아, 여기에는 열량을 넣어. 여기에는 2를 넣어야지. 해갖고 값 써주면 돼. 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4.2 줄 퍼 킬로칼로리라는 사진만 해주면 돼. 뜬금없이 해주신 거 보니까 다른 열 얘기 없이 해주신 거 보니까 시험 임박해갖고 해준 거지. 문제 딱 한 문제 있었어요. 한 문제 있었어. 그러면 한번 잘 확인을 해주세요. 갑자기 해준 거는 수상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단진동 얘기도 뭐 복합적으로 안 낸다면 상당히 단진동이 아니라 단진자. 단진자만 하셔서 네, 단진자만.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느끼는 것만 그 주기 뭐 계산하고 주기는 계산해 주셔서 네, 주기는 하자. 그러면 단진자 작년보다 반도 안 하신 거 같네. 요새 술 먹는다고 해요. 올해가 5년 차시니? 체기 때문에 하세요. 제가 6기 때 6기 6, 7, 8, 9, 이제 5년 차. 아, 1년에 가시는구나. 근데 계속 남아 있으실 거라 그러는데. 계속 남아 하고 계시고. 선생님 이번에 녹화 안 올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올리지 말고. 안 올리시면 안 돼요? 위험한데. 방금 이상 말했어요 제가. 안 보셔요 요즘. 그 녹화 친구들. 아니 요즘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셔. 이제 할 거 없다고. 아 시험 임박해갖고 안 보셔. 시험 끝나고. 다른 아무도 안 올리냐고 그러시던데. 아 너무 방금 한거 병재예요. 네. 맞아요. 병사가 그랬어요. 이 발언은 경제가 갔으면 좋겠다. 야, 학 교수님 참 보시죠. 네. 너무 좋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자 역시 프린키피아 부장. 자, 단기중에서 단진자만 한번 알아볼 역시 프린키피야. 안 닮아? 프리키피아가 짱이긴 해. 단진동에서 단진자만 한번 이야기해보죠. 단진자를 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 단순히 에너지 전환 관계만 봤다면 굳이 쉽게 했지만 이런 관계까지 한번 보자. 자, 이쪽에 길이가 n인 자, 실의 추가 현재 세타만큼 매달린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자,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g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실과 나라는 방향과 실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토프를 이용해서 풀진 않으셨겠구나. 네. 자, 얘는 이렇게 보자. 두 녀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토프를 지금 학교에서는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토프로 얘기를 하진 않을게. 요각을 세타라고 하고 얘는 내려오려는 이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갖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을 갖고 또 이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갖어?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자, 지금 현재 요 변이값이 이게 x 값이 되는데 각도가 매우 작다면 얘는 이 호의 길이와 거의 어때?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나타난 토크로 보면 명확히 뚝 떨어지는데, 자, 힘관계 갖고 얘기해 볼게. 얘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버리고요. 이게 ma가 되버리네. ma가 되버리네. 자, 이때 학교에서 이거 세타로 바꿔서 하셨니? 아니면 바꾸셨어요. 세타로 바꾸셨어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운동을 S라는 호의 길이에 대해서 C의 길이 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지? 네. 호도법이야. 자, 얘는 그렇다면 회전하는 각도에 대해서 각속도는 L 곱하기
써줄 수 있고요. 또 얘는 가속도 A라는 녀석은 L 곱하기 각가속도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알파를 각가속도라고 해요. 각도에 대한 가속도야. 회전하는 방향의 가속도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식을 이렇게 쓰게 돼요. 마이너스 mg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을 자, m 곱하기 l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야. 자, 그렇다면 자, 각가속도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l분의 g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때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면 세타가 1보다 무지무지 작다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 세타라고 분사시켜서 쓸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A 알파는 세타에 대한 가속도야. 세타에 대한 가속도야. 변화되는 건 세타고 그때 그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각가속도 알파로 나타나네. 그래서 마이너스 L분의 G 곱하기 세타로 표현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세타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대요. 오케이? 바로 가속도가 변위에 필요한 운동에 무슨 운동에? 단진동 운동하고 이 단진동의 각진동수가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L분의 G가 되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분의 G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진자야. 이거의 에너지 전환 관계를 얘기했다면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증가하고 올라가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된다 라는 내용 정도밖에 없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 자, 중심에서의 속도는 중심에서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얘 진폭이 A라고 얘기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가 얘 속도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 자, 이게 중심에서의 속도야. 이게 맥시멈 V제곱이라고 하자. 중심 속도. 오케이? 오메가는 이렇게 구했잖아, 그렇지? 이것만 곱해주면 그 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반식으로 시간에 대해 변화되는 속도라고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진폭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식도 써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단진동수라는 속도와 변이가 0이면 속도가 최대값이야. 네. 변이가 A면 0이 되고 양 끝에서는 속도가 0이다 이렇게 나타내 써볼 수도 있어. 또 A라는 녀석은 어떻게 최대값 A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으로 써볼 수도 있었다라는 그냥 간단한 식관계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럼 단지동 안 해주고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나홍식스러운 게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빈면에서는 간혹 시험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응용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면에 대한 포물선 운동관계 최근 연도에 너네 선배들 때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 한번 보자. 비스듬히 위로 던져도 물품. 자, 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웬만하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식관계도 빠르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씩, 자, 수평 도달거리나 최고점 도달 시간 같은 거 아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예 기억 속에 이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포물선동은 물리 논술본 학교들이 좀 있어. 이스트들. 유니스 빼고는 물리 논술이 다 있거든. 그래서 빼고 푼다면 종합 때는 안 해요. 어? 종합 때는 수리 논술만 해요. 수리 논술도 요즘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고
또 쉬워졌어.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최저 등급도 있지만 걔네들은 물리 원 수준에서 문제가 상당히 수학까지 일반 고등학교 애들도 조금만 하면 풀 수 있었죠. 근데 이스들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 자, 그러면 비스밀로 던져준 물체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비스밀 쪽으로 얘를 던졌어. V제로로 던져볼 때 발사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지? 내려오게 되지. 자, 이 운동을 두 방향으로 잡아보지. 자, 어떻게? 바닥면에 지켰네. 수직한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x, y 방향을 선정해. 자, 이때 x 방향으로 가게 되는 속도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v0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해. 성분 분해한 거야. 닉변 성분. 자, 그 다음에 VX 사인 세타. 자, 윗방향은 v0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에 이 물체는 항상 지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겠지. 자,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야. x 방향은 절대 0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면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지? 지면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니? VX가 y가 0이야. 자, 그러면 운동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자. x방향에 대해서 작용하는 x방향에 나타나는 힘이 얼마야? 0이야.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y방향에 대해서는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y방향의 합이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mg야. 그럼 얘는 뭐가 돼? ma y가 되지. 따라서 이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g가 돼. 무슨 운동을 하는 거지? 연직 삼각형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해. 얘들은 그냥 차례대로 워낙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건 얘 절반만 보면 되는 거야. 수평 방향은 x 방향의 속도만 갖고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자, 얘가 기본이 되니까 얘 피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운동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운동의 식은 x 방향의 운동은 자, vx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 x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라고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주는 거야? y라는 녀석, vy라는 녀석은 v0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자, y라고 하는 값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1 gt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지 y라는 값은 vy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 제곱이 되어버린다고 하지.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두 식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자, 한편 t초일 때 물체의 속도를 이야기해보자. 자, t초일 때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 x 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고 얘는 항상 어때? 일정하다. y 방향 속도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x 방향의 속도, 이게 y 방향의 속도가 된다. 자, 그리고 x 방향과 속도가 이루는 이 각을 파이라고 한다니, 이 경우 탄젠트 파이는 얼마가 되어버리니까 항상 방향에 얘기할 속도가 결정해. 속도가 결정해서 어떻게 표현해주지? vx는 vy가 되니까 v0 코사인 세타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t가 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한편 세 번째
자, t초대의 위치를 살펴보는데 t초대의 위치는 x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t, y라고 하는 것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자, 네 번째 운동 궤도 방정식을 한번 보자.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인데 수학에서는 궤도 방정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취 방정식이라고도 많이 해. 자, 얘는 무슨 운동한데? 포물선 운동한데 포물선 자취 방정식은 다 이참수를 갖고 있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t라는 값을 속어서 해주지. 자취 방정식은 물체 위치를 x와 y로 표현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소거되면 v0 코사인 세타분의 x로 치환하게 되면 y라는 녀석은 v0 사인 세타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자 x의 제곱이라고 해서 자 얘 정리해주면 v0 지워지고 자 정리해주면 y는 이렇게 쓰게 나온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거지. y라는 녀석이 x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얘는 2차 방정식만 만족하지. x 제곱의 개수가 음영값이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그죠? 위로 볼록한 2차 방정식이 돼서 그 위점이 최고점이 얘를 운동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노란식으로 써드린 이유는 외워두는 게 훨 더 편안하다. 오케이? 외워두는 게 훨 편안하다. 모르면 t를 소거했다 그래서 x와 y를 이용해서 t를 소거시킨 식을 생각하면은 금세 유도해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다섯 번째, 최고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자체는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점의 위치가 있다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고점에서는 VY가 0이라고 VY가 0.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땅이 그리워? 자꾸 머리가 땅으로 가? 자, VY가 0이 되어버리면 먼저 뭘 구할 수 있어?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어. 최고점 도달 시간은 자, y0이라면 첫 번째 y 방향에 대한 식을 쓰면 되겠지. vy라고 하는 것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t라는 값은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v0 사인 세타예요. 두 번째. 자, 최고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 자,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h라는 값을 세 번째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 EGH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최고점의 높이 h는 자 얘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버리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최고점의 속도, 최고점의 속도는 x방향 속도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겠다. x방향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서 0이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보자. 최고점에서의 수평거리를 x라고 하는 것은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력으로 얼마큼 갔어? 이 시간 동안 간 거야. 이 시간 동안 갔으니까 얘는 g분의 v0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지.
자, 그렇다면 사인 2배가 공식 이용하면 사인 2세타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 맞아? 예. 다시 사인 2세타는 사인 2배가 공식이야.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해. 네. 어쩌면 선생님이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줄지도 몰라. 식을. 오케이? 수학이라고 해서 줄지도 몰라. 자, 그러면 얘는 이 지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자, 다시 지면에 내려왔을 때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면에서. 지면에서는 자, 지면에 대해 특징을 살펴보면 지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y가 0이라고 했죠. y가 0이에요. 쓸 시간 줄게. 갑자기 바꾸시는 반칙인데, 그치? 지난 친구들이 손에 붙는 게 근데 수능식보다 낫잖아요. 수능보다 낫잖아요. 수능형보다 낫다고? 니네가 공부하기가 나아. 왜냐하면 수능형이 너무 어려워. 문제를 꼬고 봤거든. 진짜 수능형 문제는 사실 다 테크닉이거든. 테크닉. 보통 과거 선생님들이 딴 학교에 전문가시라고 하실 때 수능 공부하시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안 돼. 과거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뭐 대학 입시도 거의 다 물리 같은 물리 논술 형태로 시험 보고 들어가게 되니까 수능 문제들이 별 도움이 안 돼서 선생님들도 안 하고 차라리 대학 물리 문제 더 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일반 학교 가시지. 그럼 애들은 너네보다 수준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가뜩이나 떨어지는데. 일반 학교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너네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이들은 못하지. 가르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수학도 못 쓰지, 못도 못 쓰지, 아무것도 못 쓰지. 게다가 수능형 문제들이 테크닉 위주다 보니까 풀다 보면 물리적인 사고가 풀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비물리적인 사고가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과학부에서 일반 학교로 가시면은 굉장히 손해가 크시지. 그리고 너네 선생님도 차라리 다른 학교로 전문가실 거면 영재학교 갔다가 이천과학교 갔다가 그쯤 나이 때면 이제 장학사 돼야 되거든. 장학사로 나가서 교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한번 끊으면 좋겠네. 뭐라고? 무슨 말이냐? 아니 보통 과거 선생님들이 인천과학고 하나만 있을 때는 일반 학교로 전문가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의미가 없었어. 진짜 힘들어해.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근데 주인한 쌤이 내년에 두 개를 가르치려고 3학년 올라왔어요. 3학년? 보통 이제 5년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면은 초빙 선생님 형태로 최대 한 7, 8년까지 계시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해갖고 새로 이제 학교에 남는 학생을 나오고 아니야. 근데 과거 선생님 한 번 하면 일반 학교 가기 싫어. 그리고 많은 선생님이 보라. 너네 학교 선생님 중에 최정석 선생님이가 하신 선생님이 영재고 가셨는데 영재고 이제 거의 끝나실 때 되셨는데 그 선생님 진짜 아까워. 너네 학교에서 초빙을 한 10년 잡아놓으셨어야 되는 선생님. 그 선생님 굉장히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드이는 잘하세요. 무슨 아드이는 잘하세요. 어떤 거? 아드이는. 아두이노는 모르겠다. 네. 근데 고등학생이 아두이노가 뭐야? 네? 고등학생이 아두이노가 뭐야? 너는 아두이노 쓰잖아. 파이썬 정도 해야 되지 않니? 아두이노랑 파이썬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도 지금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라 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쌤이 저희 잠깐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 하러 잠깐 특별 프로그램 하나 배워서 진각에서 인가를 받는 쌤이 와셨는데 그 쌤이 아두이노를 잘하더라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아 근데 모르겠어. 니네 학교에서 대부분 인과연구 많이 가셨어. 자 그러면 지면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요. 지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보도록 네. 자, 지면 도달 시간. 자, 얘는 나한테 하는 말이지? 아 진짜 이 사탕하죠. 그래도 아니 지금 책에서도 많이 됐습니다. 현우야, 너희가 많이 잡힌다. 네. 현우가 째려보잖아. 자, 그러면 싸우려. 보모야, 김보모 많이 잡힌다. 자, 지면 도달 이거는 원형이 있어요.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 값이 0이 되는데 그럼 T로 묶으면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되는 되지.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G분의 2 V0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출발할 때도 도달을 하게 될 때가 되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라는 값은 자, 두 번째는 지면 도달거리야. 자, 수평거리가 되는데 흔히 어리라고 표현했죠. 레인지라는 게 영어 말이야. 어른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지. G분의 V0 사인 V0 사인 세타의 2배만큼이 자 지면 도달 시간이야. 그러면 사인 2배가 공식이 바로 걸리지.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질 조건이에요. 자,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자, 얘는 주어진 장소에서 같은 속력으로 던졌대. 같은 속력으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사인 2세타가 뭐가 될 때지? 1이 될 때지. 따라서 2세타라는 값이 90도. 즉 세타가 몇 도가 될 때? 45도가 될 때 최대 도달 거리가 그때 월 맥시멈 값은 G분의 V0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그 순간에 최대 높이의 B도 계산해 줄 수 있어. 자, 최대 높이 어디 갔어? 여기 갔지. 그지? B는 몇 대 몇이 될까? 몇 대 몇? B 몇 대 몇이 되지? 올 때 H는 얼마가 돼? 45도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 4G분의 V0 제곱이니까. 얘는 4대 2대 B를 갖는다. 그치? 네. 각도만 넣어서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수평 도달거리의 발사각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같은 수평 도달거리의 두 발사각을 이야기하는 게 같은 수평 도달거리의 두 발사각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 y가 있어. 던졌을 때 가장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몇 도 각도로 던져야 돼? 45도 각도로 던져야 되겠지. 그럼 45도 각도로 던졌을 때는 쭉 올라가서 이곳에 떨어졌어. 이게 최대 도달 거리가 돼요.
이때 45도보다 작은 각으로 던졌더니 그거에 못 미치지. 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쪽 방향으로 던지면 X방향의 속도는 크지만 침공 시간이 짧아.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어때? 멀리 못 나가게 되는 거야. 또 우연히 이거보다 큰 각으로 던졌더니 얘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데 같은 장소에 떨어졌대. 같은 속도로 던졌을 때 얘는 수직 방향의 연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크지만 어때? 작지만 채공 시간이 길어서 이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얘가 받는 노란 아이의 발사각을 세타라고 하고 파란 아이의 발사각을 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관계가 된다. 세타 더하기 파이가 얼마? 90도인 두 각에서는 수평 고달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수평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와 연관된 문제가 옛날에 대학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성균관대학교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때쯤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자. 어떤 위치에 바닥에서 물체를 던질 거야. V0라는 속도로 60도 각도로 던졌대. 60도 각도로 던졌대. 자, 그랬더니 얘가 하늘을 날아서 그 자리에 떨어졌대. 친구! 오, 예. 우리 친구. 자, 이쪽에 X가 있고 이쪽에 Y가 있는데 같은 지점이에요. 자, 얘를 던지고 나서 잠시 뒤에 얼마에? T라는 시간이 지나서 같은 빠르기로 다른 각도로 던졌어. 자, 다른 각도로 던졌어. 그랬더니 얘는 자, T라는 시간 후에 던졌는데 자, 이쪽에 동시에 떨어졌대. 동시에 떨어졌다는 거. 자, 이때 나중에 던진 자, 발사각 세타와 T는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보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만큼 이동했지. 그렇다면 시간은 항상 어때야 돼? 시간이 아니고 자, 수평거리가 항상 같은 상태지. 수평거리를 갖게 하는 두 각도는 어때? 세타 더하기 60도가 얼마가 돼? 90도가 되는 관계지. 그럼 세타는 얼마가? 30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시간은 자, 몇 초에 던져야 될까? 라는 문제를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자, 얘의 지면 도달 시간은 얼마가 되버리니? T1이라고 할 때 T1은 채공 시간이 길 거야. 얘는 G분의 2배의 V0 사인 60도가 돼버렸지. 맞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G분의 V0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되버릴 거야. 그리고 T2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G분의 V0 곱하기 2V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버렸어.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G분의 V0가 되겠지. 따라서 두 녀석의 시간 차이는 T1-T2가 되는데 얘가 G분의 V0의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버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속력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약 7초 뒤에 던지면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중에 가장 어려운 운동이 있어. 뒷면에서의 포물선 운동인데 이거는 기출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업 중에는 대부분 안 해주시거든. 수업 중에는 안 해주시는데 이거를 문제로 내는 경향들이 여러 번 있었어. 그냥 포물선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삼각함수 복잡한 거 싫어하시니? 네? 삼각함수 변환관계 싫어하시니? 저희가 사학수 안 배웠다고 그냥 아까 나온 사인 그냥 이거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나도 힘든데. 삼각함수 너무 바탕이 안 되면 안 내실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모르니까 하자. 내실 것 같아. 부계수에서 빗면의 포물수는 되게 많아. 있어? 아, 네. 선생님 말하시는 거는 뒷면에 각도도 있고 소문은 각도도 있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서 뭐 상관없어. 그림만 비슷하면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빗면에서 포물선 넣는 거? 잘못 봤어. 자, 여기 빗면이 있어. 자, 이 정사각수를 베타라고 해. 얘는 풀이 방법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어떤 것도 더 낫다, 더 나쁘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 실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 다 출제됐던 적이 있어. 자, 이때 알파라는 각도로 V0로 물체를 던질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자, 이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수평 빗면에 대해서 도달한 거리를 계산해 보기로 하자. 오케이? 실제로 너네 학교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 다른 형태로 너네 학교인지 인강이 정확히가 않는데 출제됐던 적이. 얘를 두 가지 해석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 위치를 지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특정하기가 귀찮지.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빗면 방향을 x 방향. 풀이는 간단하지 않아. 자, 여기 높이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한다. 이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어. 이 물체는 아랫 방향에 어떤 힘을 받지? 중력을 받게 돼. 이때 자, 이 성분들을 다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성분은 빗면에 날아가는 방향은 얼마? V0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빗면에 수직간 성분의 크기는 V0 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자, 한편 힘도 분해가 되지. 빗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힘을 분해하는 거하고 똑같아. 얘는 mg 코사인 베타라고 하고 얘는 mg 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 빗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힘의 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자,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x방향의 힘들은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mg 자, 사인 베타라는 힘을 받겠지. 이게 max야. 자, 따라서 ax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고, x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한편 y방향의 운동은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마이너스 mg 코사인 베타가 ma y라는 값이 되니까 ay라는 값은 마이너스 g 코사인 베타가 됐죠. 자, 그리고 y방향의 처음 속도는 윗방향으로 v0 사인 알파가 되는 일종의 연직 상방운동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위치의 특징을 잡고자 하는데 이거는 y가 0인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의 식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쓸 필요는 없어. 실제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적어줄게. 운동식. 자, 둘 다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가장 마지막 식은 언급하지 않을게. 자, 얘는 x방향에 대해서 vx는 처음 속도 v0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g 사인 베타 t라는 값을 쓸 수 있고, x는 v0 코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베타 t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세 번째 식은 안 쓸게. 자, 그 다음에 y방향 운동에 대해서 vy라는 녀석은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g 코사인 베타 t라고 쓸 수가 있고, y라는 값은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이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얼 값을 구해내 볼 거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삼각함수는 이거야. 사인 2배각 공식 위주로 쓸 거야. 사인 2배각 공식 혹시 다 기억할까? 네. 사인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값은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지. 자, 요가 위주로 살펴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빗면에 도달한 시간을 이야기해보자. 자, 빗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될까? y가 0인 y방향의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y는 v0 sin 알파 p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인데 이 값이 0이야. y가 0이라는 제곱을 쓸게요. 자, 그러면 t로 묶여버리지. v0 sin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가 0.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g 코사인 베타 분의 2배의 v0 사인 알파가 돼버리겠지. 오케이? 네. 아, 이번에 광학 부분 있지? 2학년 친한 선배들 있으면 2학년 부교재도 한번 참고로 봐. 왜냐면 광학 파트가 시험 범위가 겹쳐. 니는 회절까지잖아. 간섭까지잖아. 선배들도 딱 간섭까지거든. 왜 부교재를 보라고 하냐면 작년인가 2학년 선생님 보니까 1학년 애들 내 문제를 그렇게 보시고 문제가 좋네요 하더니 2학년에 나왔대. 1학년 문제하고 2학년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학년 선생님이 1학년 문제를 카피해 가셨더라고. 이제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겹치는 부분 아니니까 그 광학 파트는 2학년 부교재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선배들 공부할 때 가서 잽싸게 뺏어. 형 이제 그만 공부해. 뺏어. 좋은 방법일 것 같아. 2학년 선배들은 상대성 이론하고 그쪽 핵물리 쪽, 핵변환 쪽하고 그쪽만 시험 범위거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빗면에 도달한 시간이야. 그러면 자, 연아 모기 잡지 마. 모기가 너를 잡고 있다. 아, 요즘 모기 미치겠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뿐이 아니고 선생님이 3년 동안, 7년 동안, 8년 동안 물린 만큼을 3일 동안 다 물렸어. 문혁이 하루에 30방 물렸어요. 30방 물렸어요. 선생님 지금 한 6방 정도 물린 것 같아. 하다못해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안에서도 물려. 와, 손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지. 니 뒤로 갔어, 둘이. 네 어깨에 공기진 거 아니야? 요즘 학교에 재준이가 알록달록 다 조이나 애벌레다. 면역이 이렇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너희들 학교에 모기가 많으면 굴포천 때문에 그래. 네. 자, 세 번째. 네, 뭔가 내가 물려주지. 나도 그 장구벌레 죽이는 거 드라이 아이스가 죽이던데. 수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약간 산소가 되겠지 뭐. 혹시 알아 굴포천 하구에서 사이다 만들지? 그래서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됐나? 몰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빗면 도달 범위를 알아보자. 이해 안 된다고? 네. 인천 앞바다 사이다라는 거? 네. 서영춘이라는 옛날 코미디언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하셨던 노래가 있어. 코미디언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뜬다 해도 컵 없이는 못 마셔. 원곡에서는 고프라고 했지. 컵을 고프라고 했거든. 고프 없이는 못 마신다 그래서 했던 노래가 있어. 처음에 시작이 그거야. 산에 가야 새를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지. 자, 그러면 옛날 이해봐야 이해요. 옛날 들었는데
옛날에 무지였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수영 대기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야. 되게 오래된 구봉수씨도 모르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지 옛날에. 구봉수라는 분은 알아? 누구세요? 옛날 코미디언. 송혜는 아시죠? 네. 송혜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뒷면 두 달의 거리를 이해하는 자, 어른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시간과 연관시켜서 계산해 주면 돼. v0 코사인 알파 곱하기 t 대신에 g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2v0 곱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에 g 곱하기 사인 베타 곱하기 g 제곱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4배의 v0 사인 v0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그냥 t 대신에 넣어준 거야. x에 t 대신에 넣어준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해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최대값을 묶어볼게. 최대값을 묶은데 분모가 최대값은 이 값이 최대값이지. 그럼 얘도 이거로 묶으면 분자에다가 코사인 베타만큼을 더 곱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 최대값을 묶은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2배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까지 묶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에 코사인 베타만큼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쓰면 이 식이 돼버리겠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이거는 무슨 식이야? 코사인 팝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이잖아. 자 그렇다면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2배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알파가 변수인데 변수가 두 함수에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하나를 묶어보기로 했어. 그때 아까 이 식을 쓰는 거야. 이 식을 쓰게 되면 이런 결과를 주게 돼.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자, 코사인 b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a 빼기 b가 돼버리지. 봐봐. 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a 사인 b 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a 사인 b인데 뿔 맞아. 뒷게 지워줘. 그래서 2배의 사인 a 코사인 b가 돼버리지. 예? 그러니까 이 지워진다 같은 값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 관계로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다.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이 부분이 어려워갖고 많이 안 내주던 문제야.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버리는데 사인은 무함수야 기함수야? 사인은 기함수지.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가지. 자 얘는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fx와 같으면 우함수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지워지고 지워졌네. 그래서 얘 수평 두달 거리는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됐대.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대 수평 두달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리 되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최대 수평 두달 거리는 자 이 값이 1이 될 때지. 나머지 상수 얘만 변수거든.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1이 되는데 그러면 자 2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얼마? 90도가 되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니? 45도 빼기 2분의 베타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그러면 이 값이 1이야. 이 값이 1이면 맥시멈 값은
자, 얘는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의 1 마이너스는 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네.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이야. 그래? 지워지는 게 있네?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겁니까? G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베타분의 V0 제곱이 최대 도달할 겁니다. 와. 만약에 거꾸로 던지면요. 거꾸로 던지면 얘만 플러스야. 두 개만. 다 똑같고 두 개만 플러스가 돼버려.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거 뭐가 되니? 얘 플러스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플러스가 돼버려.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돼버려. 오케이? 부호만 약간 조절해주면 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이 형태보다 조금 단순한 형태로 유도해서 풀게도 해줘. 새끼 문제로.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해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으로 주게 되면 이게 뭐야?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삼각함수 관계가 전개가 좀 지저분해. 전개 지저분한데 얘 말고 앞으로 하게 될 거는 전개가 좀 지저분한데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이고 발사각. 자, 이 그면이 베타고 이 발사각이 알파야. V제로로 나가요. 얘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X 방향, Y 방향. 자, 얘는 날아가서 어디에 도달하겠지? 이 좌표를 X, Y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임의의 시간일 때 X, Y를 구해보도록 할게. 얘가 언제 도달할지 모르니까 T라는 시간일 때 X, Y를 구할게. 자,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X라는 녀석은 V0. 자, 복잡해졌지? 자, 쟤는 속력을 살펴보면 얘는 이쪽 방향의 속력과 이쪽 방향의 속력으로 나눠주는 거야. 네.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변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변하면 얘는 V0 곱하기 얼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T. 그리고 Y라는 녀석은 뭐라 하니?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T 마이너스 1을 GT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걸 살펴보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버리지? 탄젠트 베타는 x분의 y야. 그치? x분의 y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버릴까?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t 빼먹었어.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문자가 들어왔더니 다행히 t 하나씩이 지워지는구나. 자, 그리고 전개해주면 얘는 뭐가 돼?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라는 값이. 자, v0 곱하기 V0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V0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되어버렸어. 자, 얘 크로스 곱해갖고 양쪽으로 곱해서 사인 합법 공식, 코사인 합법 공식을 전개해 볼게. 여기서 애들이 이건 아닐 거야 하고 포기하고 암튼 경향들이 있었어. 자, 한번 보자. V0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마이너스 V0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지. 자, 그리고 얘는 V0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제곱. 자, 더하기 V0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GT
G 코사인 베타 T라는 값이 됐지. 네.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가 어때? 같죠? 네. 지웁시다. 자, 그리고 얘 이항시키게 되면 V0 사인 알파라는 값이 돼버리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이 값은 2분의 1 G 곱하기 코사인 베타 T가 돼버려. 따라서 T라는 값은 얼마나 돼? G 코사인 베타분의 2V0 사인 알파가 돼. 이거 우리 좀 전에 구했던 결과잖아. 시각 여기에서 같은 값이야. 얘 네. 전개하는 방법만 다르네. 여기에서 포기해. 항이 많고 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아갖고 아이들이 풀다가 이건 아닐 거야 하고 지워버려. 자, 그러면 수평 빗면도 달 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 x값 이용해서 구하면 편리하겠지. x라는 녀석은 v0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t 대신에 g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2배의 v0 사인 알파가 되지. 네. 이거 사인 a제곱 b제곱. 자, 사인 a 코사인 b에 해당하는 값이었잖아. 그럼 얘는 g 곱하기 그냥 할게. g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얼마가 돼? 2배 v제곱 곱하기. 자,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사인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뭐가 돼버리지? 자, 뭐가 돼버렸나요?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라는 값이 돼버렸어요. 네. 자, 여기에서 어리라는 값은 자, 코사인 세타분의 x가 돼버리지. 자, 여기서 코사인 베타분의 x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라는 값이 돼서 동일한 결과를 주고. 그래서 이 형태로 시험 문제 났던 적도 있고 아까 형태로 시험 문제 났던 적도 있고. 오케이? 삼각함수 포기하지 말고 정리만 하면 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살펴보자. 그 다음에 역학 부분 틈을 썼는 동 외에는 없네. 그럼? 네. 없어요. 가끔가다 그냥 이렇게 때 배웠으니까 운동 방정식 내줄 수도 있어. 운동 방정식도 이해할 때 가끔 보이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게 그냥 제곱만 보자. 이건 최근에 많이 했었으니까. 자, 먼저 구명경기 학교에서 하셨었니? 어떤 거였어요? 구명경기 문제 안 하셨어? 그냥 렌즈 법칙만 하신 거야? 렌즈 공식? 렌즈 공식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 렌즈 또는 구명 거울 했을 때 문제 꼭 봐두셔야 돼. 네. 예를 들어 formul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풀어보니까 걔는 조건이 하나가 잘못돼가고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대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렌즈 공식 하나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 오모기가 있고 아폴로기가 있고 여기 오모기가 있어. 저희 오목 안 나와요. 오모가 안 나와? 네. 안 나와요. 맞아요. 네. 네, 배웠어요. 그 우목은 거기 안 들어간다고. 저희 물초 교학사학과 쓰는데 그것을 무기에 없다고 안 되신다. 근데 얇은 만큼 대신 들어갔어요. 할 게 없다. 자, 렌즈 공식은 P분의 1 더하기 V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쓰는다. 얘는 공교롭게도 구명거울의 공식하고도 똑같지. 그래서 상의 작도 요령을 한번 쭉 봐두시고 공식 활용하는 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되게 어렵네. 자, 그 다음에 겉보기 깊이 학교에서 하셨겠지? 네. 겉보기 깊이는 나올 값이다. 우리 연습 문제로 층 2개 생기는 거 했었잖아. 네. 층 2개에서는 아이를 꼭 봐주세요. 겉보기 깊이. 네. 그 겉보기 증명 좀 해주세요.
여기 증명해달래요. 해달라고 나한테 지금? 하이타스 세 번 하지 않았나? 안 돼가지고. 어? 하이타스 뭐 했는데 안 돼가지고. 대박인데? 설마 난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게 다예요. 어? 거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에이 그러면 이중 슬립 처음에 나올 가능성 많다. 거기다가 방망로 나가고 거리 변화시키는 거 있지. 나올 가능성가 방망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중앙에 발등이 나오는 거 꼭 기억해둬야 되고 얇은 막 간섭도 급하게 하셨으면 된다고 봐야 돼. 그때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에 따라서 영의 조건이 바뀌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뉴트닝은 안 하시겠네? 근데 네. 문제도 그게 아니 그냥 문제로 나왔으니까 뉴트닝 관계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갈수록 문의폭이 점점 좁아지는 이유 문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었지. 경로차 구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반성은 거의 안 하셨지? 그것도 이것도 하셨어?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봐. 꼭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간섭해서 두세 개 정도 내실 것 같아요. 영의 수는 반드시 나온다. 문의 간격 계산하는 거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방막을 갖다 놨을 때 세 번째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뉴트닝은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과거에서. 뉴트닝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얇은 막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오케이? 아마 3개 정도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파동 용어들 있지? 네. 파동식들 그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K 구하고 X 구하고 진폭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람다 구하고 각진동수 구하고 주기 구하고 하는 것도 다 확인해 두셔야 돼. 이해합니까? 정상판은 안 하셨지? 했어요. 했는데 시험. 정상판은 악기 관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 현해 진동을 했는데 개관 진동. 근데 알잖아. 안 나오는 안 나온다 그랬어? 현은 나오네요. 현 꼭 봐도 그냥 봐야 돼. 이건 아닌데. 자, 이쪽에 지금입니다. 굴절율이 n인 매직이 있고 여기 n1, n2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광원이 있어. 광원이 있어. 이 깊이를 h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춤추고 치라니. 자, h라는 깊이에 광원이 있어. 이 빛이 나옵니다. 자, 이 법선에서 굴절돼서 이렇게 휘어가겠죠. 네. 자, 이때 이 방향에서 사람이 관찰해 보면 이 물체는 어디 있는 것처럼 느낄까? 이 시선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야. 항상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 시선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시선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 물체가 광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걸 세타 1, 여기 각을 세타 2라고 이야기해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굴절 법칙을 써줄 수 있겠지. 네. 굴절 법칙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선생님 내일 출근하세요? 네. 월요일날 하세요? 월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와 있을 거야. 아침 오전 수업. 오후에는 여기 와서 왜? 후에는 할 일 없이 좀 물어봐야지. 왜? 질문할 거 있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 네. 스카나 아니면 학원에 오면은 교무실로 연락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까딱 보내고 오시면 돼. 선생님 수업이 9시부터니까 아마 11시, 12시 사이 끝날 거야. 자, 그러면 자와태 다음에 이 강의실 잡고 수업이나 하자. 그러면 저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절 법칙 써야 되겠지. n1 곱하기 sin 세타 1은 n2 곱하기 sin 세타 2야. 얘는 바로 못 풀어. 근사시켜야 돼. 어떻게? 탄젠트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에는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야. 그치? 왜? 자, 왜 지금 그거? 작은 값도 다 몰라? 스타가 작은 거. 너 0의 수리 갈 때 뭐 했대? 세타가 여기 잡을 때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얘는 L분의 X라고 썼는데 야, 발가락. 얘들아 정말 난 코로나 걸릴 때도 이거 나. 물리도 그렇고 수학도 안 되고 작은 값도 잘 모른단 말이야? 아니 장난은 물론 왜 저기 있었어 같은 거지. 어? 왜 저기가 작으면 그 사람이 값을 우리 수직하게 본 거야. 수직하게 봤는데 수직하면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옆으로 살짝 삐뚤어 봤는데 과장되게 그린 거지. 요게 있는데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림상에 이렇게 보면 표시가 안 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했지. 아 이해하냐고? 네. 그러면 자 그러면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지금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가 세타 2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것은 뭐가 되니? 겉보기 깊이지. 네. h 프라임분의 ab가 되고 그쵸? 이 값은 n2 곱하기 h분의 ab가 되고 있겠지. 그러면 ab 지워지니까 h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버리니? n2분의 n 곱하기 h가 됐다라고. 이게 겉보기 깊이야. 네. 오케이? 만약에 불 속에 있는 물체를 본다면 약 3분의 4 정도 깊이로 보이게 됩니다. 아, 이걸 깊이를 또 해야 돼? 나는 오늘 새로운 걸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네 학교 기출 문제거든. 3기가 4기 때 나왔던 문제야. 아, 물론 2학년 때 나오겠지만. 자, 얘는 또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하자. 자, 여기 n1이고 n2고 n3인 연속적인 층이 있었대. 네. 예준아, 연속적인 층이 있다고. 이상해. 질문 한 놈이 안 와. 이과계도 1학년 수업 하는데 질문을 못 쳐. 나 아니야. 너 이거 찾잖아. 영상하기. 내가 드디어 잘했어. 자, 여기에 그 자체가 있어. 광원이 있어. 이 깊이를 H3라고 해요. 얘 두 개는 얼마라고 해서 얘 두 개는 H2라고 하죠. 이때 이 위치로부터 어느 깊이의 물체가 보일 거냐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굴절했다라는 칩시다. 이렇게 왔어. 예준아 이거는 물론 뭐야? 이건 물론 똑바로 보는 건데 살짝 틀어봤는데 이렇게 과장되게 그런 거야. 알겠지? 네. 자 여기서 또 굴절돼서 이렇게 여기서 굴절돼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느껴져? 이 위치에서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만약에 관찰자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했다면 이 위치에서는 얘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맞아요? A, B.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광원이 자 그러면 각도 여기를 세타 1, 얘는 세타 2, 세타 2 여기가 세타 3가 되버리니까 얘가 세타 3고 얘가 세타 2가 되버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면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 굴절 법칙을 써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결과를 주고 싶은데 예준이가 틀림없이 그럴까?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는 n3 곱하기 사인 세타 3라고 쓸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대신에 그냥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예준아 뭐라고 쓰라고? 그렇지.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는 n3 곱하기 탄젠트 세타 3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n2 곱하기 얘를
H3'이라고 할 때 깊이를 H3'분의 CD. 자, 얘는 N3 곱하기 H3분의 CD가 되거든요. 따라서 H3'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H3'는 N3분의 N2 곱하기 H3라는 값이 되고 있어.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굴절에 대해서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라고 쓸 수가 있지. 네. 얘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에는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이 녀석이니까 실제 깊이가 되겠지. H'이라고 할게. H'분의 자, 선분 자, AB가 되고. 자, 그리고 N2라는 값은 N2는 지금 요 값이 되니까 이것분의 이거지.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쟤는 H2 더하기 H3 프라임분의 AB가 되버리겠지. 따라서 H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N2분의 N1 곱하기 H2 더하기 H3 프라임을 얘를 써줄까? 네. N 자 3분의 H2 곱하기 H3라는 값이 되버리니까 뒤에 거는 지워지는 게 있네. 그래서 N2분의 N1 곱하기 H2 더하기 N3분의 N1 곱하기 H3가 되는 거야. 한층 더 있대. M4인데 H4만큼의 깊이에 있대. 그럼 얘는 M4분의 N1 곱하기 H4 규칙성을 찾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규칙성을 찾게 된다. 시간이 없는 와중에 자 얘를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봅시다. 별거 아니야. 얘만 이해 잘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어. 자, 이쪽에 굴절률이 N이 내질이 있어. 이때 자, 얘 깊이 D라고 할게. D고 자, 여기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 상이 생기는 위치를 볼 건데 얘가 거울이야. 얘가 거울이야. 어떻게 보이게 될까? 라는 문제. 얘도 어떻게 하라고? 살짝 기울여보라고 했지. 살짝 기울여보자. 자, 빛이 이렇게 입사해야 돼. 좀 과장되게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입사해서 얘 굴절이 됐지. 굴절돼서 반사가 됐어. 반사가 돼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여기 관찰자는 이 빛이 어디서 온다고 느껴져? 얘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거야. 그때 물체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어야 된다니. 얘의 값과 이 값이 뻗어나가서 빛이 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빛이 똑바로 오는 것처럼 느끼지? 네. 여기 있는 사람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끼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였고. 자, 이때 요각을 세타 1, 이 각을 세타 2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세타 1이지. 이 길이가 D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D, 이 탄젠트 세타 1이야.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세타 1이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세타 1이지?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비교해주자. 여기에서의 값도 보자. 자, 요 녀석은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요 높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D가 되니까 D 탄젠트 세타 2가 되지? 그래서 얘는 2D 탄젠트 세타 2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때 전체 이 길이를 보는데 요 길이를 줬거든. 얘가 X고 얘가 D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굴절 법칙에서 자, 굴절 법칙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에는 N2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돼버리지. 이것도 탄젠트까지 가야 돼.
그러면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에는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가 돼버리는데 붙여줄 얘기 없다. 공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지. 얘는 n이지. 탄젠트 세타 1은 탄젠트 세타 1은 n 곱하기 탄젠트 세타 2야. 오케이? 일단 이 관계를 이 깊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랬을 때 d 더하기 x라는 값 d 더하기 x 요 값이 되겠지? 맞아?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겠지?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 2를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바꿔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자, 얘는 n분의 2 탄젠트 세타 1이 돼버리겠지. 그럼 탄젠트 세타 다 지워지잖아. d 플러스 x라는 값은 d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2 라는 값이 돼버렸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니? n분의 2t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곱보기 깊이 활용한 문제예요. 이게 할리데이 문제 때 학교 시험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 아이디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합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보기 깊이는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 전반사 과목도 바로